자, 이렇게 이제 그 종목을 선정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자, 종목을 선정하는 거는 다양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제 뭐 그 맥스트라든지 덱스터라든지 LG 엘로비전이라든지 SM라이프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바타라는 그 영화가 그 개봉을 하면서 아마 흥행을 할 거고 그동안 주고 있던 이런 엔터사들이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갈 거다라는 그런 이제 투자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고 투자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은 상당히 많아요. 이제 공시를 볼 수 있는 다트라는 이런 기업 공시 사이트에서도 여러분들 찾아볼 수가 있고 신문에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죠? 신문 신문에서 찾아볼 수도 있고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찾아볼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TV를 볼 때 광고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광고에서 피플바이오가 광고가 뜨던데 그런 궁금하면 이렇게 쳐보는 거죠. 흐름이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피플바이오가 지금 TV에 광고가 뭐 치매 관련해 가지고 뭐 뇌질환 관련해서 광고가 나오던데 그렇다면 피플바이오에 대해서 이런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고 이 기업이 지금 뭐 공시를 어떤 공시를 냈고 그리고 지분이 어떻게 되고 있고 뭐 이제 유보율은 좀 괜찮은 건지 뭐 이런 거를 보면서 알 수가 있겠죠. 자,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흐름이 좋죠. 이 흐름이 좋지 않습니까? 매집이 지금 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한 부분이 나왔죠. 그리고 이런 거는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조정을 받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보통 큰 상승을 시키기 위해서는 조정을 받을 거고 큰 상승이 아니라면은 그냥 한 번 더 상승하면서 시세 분출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거는 이제 지금 바로 사실 들어가도 돼요. 이런 종목은 지금 바로 원료 일정에서 매수를 해봐도 됩니다. 반드시 이제 분산과 분할, 그거를 이제 그 병행을 해서 해야 되고, 자, 추세선도 보면은 이런 이제 전체적인 추세선이 역배열이 정배열로 바뀌고 있는 1차적인 시기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이런 거는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후보군이 될 수가 있다는 거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봐야 되는 거는, 투자 시향, 음, 그 재무정보에서 기업 분석을 클릭을 하시면 대신 기준입니다. 대신증권 기준에서 저는 지분을 좀 많이 봅니다. 여기서 최대 주주가 어느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가, 이 시총 대비해 가지고 무거운지 가벼운지를 좀 알 수가 있고 여기 밑에 보면은 매수 매도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어느 정도 좀 증감이 그 최대 주주가 강성민에서 김신원으로 2022년 4월 1일 날 되면서 누군가는 이제 지분을 끌어올린 모습도 나오게 되죠. 예. 어쨌든 지금 이제 공시 제외에 있는 이제 그 주식 수는 75% 정도, 76% 정도 공시 제외 주식 수가 돌아다니고 있다. 이런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 사실 이제 바이오 기업들의 이제 재무제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흑자 전환을 했다든지 뭐 이런 모습이 좀 보이고 밑에는 또 적자 지속이 있고 연구 개발을 하는 동안은 사실 그 이런 뭐 그 약품을 파는 회사가 아닌 이상은 연구 개발을 많이 하는 바이오 기업들은 적자가 계속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임상을 통해서 한 방에 돌리기 때문에 임상 성공과 FDA 승인을 통해서 한 방에 돌리기 때문에 그 큰 시세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큰 거는 아무래도 이제 뇌질환 관련해서 우리가 암은 뭐 그 백신이 나오고 암 관련 치료제가 표적 치료제도 있고 하면서 나오지만 아직 뇌질환 관련돼 있는 그런 완벽한 퍼펙트한 치료제는 없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임상에 통과를 하면은 10배가가 나오고 하는 거죠. 최근에 보면 이제 유동 비율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유동 비율이 줄어들고 부채 비율이 조금 늘고 있으면서 아마도 이제 투자 진행을 하면서 이제 연구 개발을 하면서 이런 유동 비율이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이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재무적인 환경은 좋지 않다고 볼 수가 있죠. 이런 회사들은 그 시비를 한다든지 이런 이제 사채를 발행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주가를 하락시킬 수 있으니까 확신이 있는 분들은 이런 거를 이제 장기 투자에 들어갈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뭐 이제 스윙주로 좀 이런 수급을 보고 따라 들어갔다가 수익을 내고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시를 보면서 기업을 투자할 종목을 구하는 거는 일단은 대덕전자를 예로 들어 드릴게요. 자,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추천드렸죠. 그리고 이제 100% 넘게 상승을 해줬었는데, 자, 대덕전자를 보면은 지금 1번에 부합을 하죠. 돈이 일을 하게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으면서 꾸준히 이렇게 조정을 받는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되고, 제가 이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매수를 하시라고, 계속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드렸고, 조급하면 안 되니까, 절대 이 단타 종목이 아니라는 거를 그 상승시킬 때도 알 수가 있죠. 급등이 안 나고 우상향하면서 100%를 넘겨버립니다. 그쵸? 그렇죠. 그래서 단타를 선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 초보 투자자는. 근데도 100% 넘게 믿음만 있다면 가져간 건데, 자, 공시가 어떤 공시가 나왔냐면은 다트에서 이제 대덕전자의 공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다트 전자공시를 치면은 여기 이제 다트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을 클릭을 합니다. 여기서 그냥 뭐 대덕전자 쳐보면은 여러 가지가 나오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릴 때는 자, 그 자, 2021년 3월달 보면은 신규 시설 투자 공시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신규 시설 투자 기계장치 부대 시설의 투자 금액이 700억이죠. 700억. 자, 자기 저번이 이제 6,500억인데 거기에 10%에 해당하는 이제 투자 금액이 700억이 투자가 되는데 여기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 FC BGA라는 거는 그 메인보드와 혼합으로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반도체를 메모리 반도체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시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 설비 투자였고 이 당시에 보면은 이제 이게 왜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겠나 싶어 그 보면은 이제 전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노트북이 뭐 한 2억 대 정도 기억이 안 나는데 2억 대 정도 아마 판매가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1년에 그 이제 엔데믹이 오면서 2억 3천만 대로 아마 늘었을 겁니다. 2억 3천만 대 그만큼 이제 노트북이 많이 팔린다는 거는 뭐 그 이제 비대면으로 화상 채팅으로 뭐 이제 사물을 본다든지 하면서 그런 이제 집에서 이런 사물을 보는 그런 환경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고 반드시 이렇게 되면은 반도체 컴퓨터 뭐 이런 조립 그리고 뭐 그 컴퓨터와 부가적인 그런 뭐 캠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그 판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유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이제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도 비메모리 쪽으로 어, 그 이제 투자 역량이 이제 생산 캐파를 늘리면서 뭔가 회사의 그런 매출이 높아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다트에서 대덕전자의 공시를 볼 수가 있고 이게 뭐 1, 2억이 아니라 700억이라는 건 상당히 많은 회사의 사활을 건 대대적인 그런 투자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FC BGA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이게 이제 그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CPU나 메모리 같은 거는 우리가 탈부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그 PC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데스트 그 본체를 뜯어가지고 뭐 다시 조립을 하고 노트북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게 가능한데 대신에 이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그렇게 해주는 거에 반해서 FC BGA 같은 경우에는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서 업그레이드는 힘듭니다. 힘든데 대신에 기본 상향이 높아서 구매 지수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PC 데스크예요. 그러니까 기본 그 사양이 높고 가격 대비 뭐 괜찮은 사양이기 때문에 이런 일체형 메인보드는 업그레이드는 다소 힘들지 몰라도 그 수요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대덕전자가 매출을 올리겠다 이런 공시가 나온 거라고 해석을 하고 차트를 보는 거죠. 그 차트를 보면은 자 매집이 되고 있다는 거. 큰 거래가 들어오고 나서 주가가 상승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큰 거래가 들어오고 박스가 맞고 떨어지는 걸 보면서 이 회사는 그 이제 매집을 하고 있고 공시를 봤을 때 그런 M&A 뭐 M&A라든지 R&D 투자라든지 뭐 회사의 이런 분할을 했죠. 대덕전자가 대덕에서 뭐 이러한 부분을 보면서 이제 그 주력 사업을 개편을 하는 모습을 보고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을 그 선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박스권을 준다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기본적인 생활을 하면서 자, 이 개인 투자자가 이 그 전업 투자자가 이거 들어가가지고 수익 낼 수 있겠습니까? 지루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지루함 속에서 계속해서 돈을 모아가는 겁니다.
자, 10만 원씩만 모았어도 뭐 100만 원 만들어서 100배 올랐으니까 200만 원 만들어서 팔고 그 200만 원을 또다시 뭐 현대로템에 샀으면 예, 또 50% 올랐으니까 300만 원 되는 거죠. 200만 원이. 어. 그걸로 또 EM 플러스 샀으면 예, 지금 100% 넘게 상승했으니까 600만 원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도 찾을 수가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이제 피플바이오처럼 TV에서도 찾을 수가 있고요. 신문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신문을 보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책에서도 찾을 수가 있고요. 자, 뭐 이제 배터리 2차 전기 전자 2차 전기 배터리 관련해서 제가 책을 보고 알았던 거는 공부를 하면서 자, 2차 전지는 책을 보면서 저는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이제 산업 경제와 관련되어 있는 서적을 좀 자주 보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는 2차 전지 배터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어떻게 만들어지나? 이거를 알 수가 있을 거고, 여기서 핵심 소재는 뭐냐 하면 이제 리튬이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뭐, 코발트도 들어간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거고, 예, 그리고 망간도 들어간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런 원재료들이 글로벌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공부를 하신다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니까 당연히 이제 리튬 베이스입니다. 리튬 베이스를 가져가면서 뭐 니켈을 60% 그리고 코발트가 20% 망간이 20% 이렇게 섞어가지고 그 배터리가 제작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고 배터리는 또 어떻게 생겼는지는 자동차 내부를 배터리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그거를 또 뭐 이미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죠. 아 진짜 이런 그 건전지 들어가듯이 배터리가 들어가는구나. 그러니까 위험할 수도 있겠다. 그런 것도 알 수가 있을 거고. 리튬이온 배터리니까 당연히 그 에너지 밀도가 인산철 배터리보다 인산철 배터리라는 거는 이제 EM 플러스가 하고 있는 거죠. 플러스 각형 배터리니까. 각형 배터리는 또 중국이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비욘드라든지 CATL이 이런 각형 배터리를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테슬라와 이런 라이벌 구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러면서도 테슬라에 납품을 한다는 거 이런 걸 알 수가 있을 거고 에너지 밀도가 인산철보다 높은 만큼 그리고 이제 위험도도 높다 이런 화재에 대한 폭발에 대한 위험도가 높다는 거를 공부를 해서 알 수가 있을 거고 이런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리튬 베이스인데 이제 뭐 리튬이 연간 얼마나 이제 생산이 되는지 코발트가 15만 톤이죠. 얼마나 생산이 되는지 니켈은 이제 200만 톤이죠. 200만 톤. 이 정도 생산이 된다는 거를 수요를 보면서 어떤 게 희소성이 있냐 하면 이제 코발트나 리튬이 희소성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포스코 케미칼이 이런 리튬 염호를 지분을 인수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좋은 기업으로 어, 바뀌었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희소성이 있는 거는 리튬과 코발트입니다. 리튬과 코발트니까 니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러시아에서 많이 들어왔었어요. 거의 90%를 니켈은 러시아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리튬과 코발트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런 거를 보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코스모 화학이 주가가 어떻게 올라가죠? 코스모 화학이 이제 주가가 양극재인데 코스모 화학이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예. 높은 상승세를 가져갔고요.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또한 양극재죠. 코스모 신소재도 주가가 더 많이 올랐죠. 얘는 이제 만간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얘네들이 올라가는 이유는 핵심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요. 리튬과 이제 코발트는 지금 코스모 신소재고, 리튬은 포스코 케미칼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이 다음 꼴로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거는 EM 플러스입니다. 이런 거를 보면서 이제,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있죠. 자, 어쨌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2차 배터리에서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가 부각을 받는 건데, EM 플러스는 어쨌든 각형 배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각형 배터리를 하고 있지만, 글로벌 전체적인 수요는 각형 배터리가 더 많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중국 시장이 제일 많죠. 그러니까는, 양대 이제 산맥인 거죠. 양대 기둥.
리튬이온과 이제 인산철 배터리인데, 각형 배터리는 그 EM 플러스를, 이런 이제 배터리 개발과 소재 개발과 함께 이제 EM 플러스가 음, 올라갈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투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EM 플러스를 추천드렸을 때는 이러한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회사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기업 체질이 개선이 되고 있으니까 투자를 하시라 했고, 주가 이렇게 올라가고 앞으로도 더 많이 올라갈 거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투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뭐 뉴스 포탈을 보면서도 알 수가 있죠. 대신증권 기준으로 해서 이제 0700인데요. 뉴스를 보시면서도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은 다양한 겁니다. 이거 뭐 방법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영감을 얻는다면 거기서 파생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고 살 수도 있는 거고, 시장 속보를 보면은 여기서 이제 뭐 이런 거를 보고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음. 종합정보에서 시장 속보를 보면 거래소, 뭐 코스닥 이런 거를 봤을 때 자, 순매도를 많이 하는 거는 당연히 안 좋다 생각하니까 그렇겠죠. 순매수를 많이 하는 건 좋다 생각해서 그런 거고. 최근에 이제 나무가가 좋은 모습을 보였었고, 지금 시장에서 SBI 인베스트먼트를 순매수를 많이 하고 있네요. 그러면은 여기 추천드린 SM 라이프 디자인도 지금 매도세 높다고 나와 있죠. 외국인들은.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21선 터치를 할 때 SM 라이프 디자인을 매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었고, 이런 SBI 인베스트먼트가 지금 어떤 흐름을 가져가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거래량이 크게 들어왔네요. 거래량이 들어왔고, 이렇게 이제 조정을 받는 라인을 어느 정도 탈출을 하면서 주가 상승세가 기대가 되는 모습, 그런 게 좀 보이죠. 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찾을 수도 있는 거죠. OBV는 올라가고 있고, 이 보조지표를 확인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전체적인 흐름은 하락인데, 전체적인 흐름은 하락인데 그 사이에서도 거래가 들어왔다는 거. 차트가 사실 그렇게 이쁘지는 않은데 단기 호재가 있나 봅니다. 이제 그러면 여기다가 SBI 인베스트먼트는 어떤 호재가 있는지를 대략 뭐 찾아볼 수가 있겠죠. 뉴스가 뜨니까. 자, 레몽레인에 벤처캐피탈 SBI 인베스트먼트가 투자를 했다네요. 뭐 이거 관련해 가지고 주가가 오르는 것 같습니다. 예. 직접적인 관련주는 사실 레몽레인과 코퍼스 코리아인데 이 투자를 했으니까 상승을 시키고 한 번도 이제 주가 박스권에서 상승을 안 했기 때문에 시세 분출을 한번 해줄 가능성이 높죠. SBI 인베스트먼트는 주가가 한번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회성으로. 이런 식으로 방금 또 찾아냈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뉴스에서 이러한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딴 데서 찾는 게 아니고 이런 거를 보면서도 많이 찾을 수가 있고. 예. 그리고 뭐 이렇게 뜨는 여기 이제 핵심 포인트가 데이터 솔루션, 유라테크, 삼진지아, PM풍년, 뭐 EM플러스, BGF, 플라즈맥, 비스트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느 정도 그 이슈가 되는 부분들인 거고요. 이런 부분들. 이런 거에서 뭐 투자할 수 있는 자리가 나왔다면은 들어가도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뭐 한국경제, 매일경제, 이데일리 이런 거에서도 여러분들이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갈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사실 이제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축구 관련해 가지고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 속보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래소 매매, 고수당 매매 이런 것도 보시고 단기 가열되어 있는 것도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은 뭐 어디가 가열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단기 골든 크로스 뭐 나오는 기업들도 있고요. 지금 장이 안 열려서 그런데 이 특징주를 클릭을 해보시면 그 여기서도 나오거든요. 아이디어가 지금은 뭐 나오는 게 없네요.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알아볼 수도 있고 그리고 유보율 상당히 중요합니다. 유보율 지금 유보율 돈이 많은 회사죠. 유보율을 가지고 있어야 회사가 기업이 안 좋아졌을 때 버틸 수가 있으니까. 유동 비율이 높은 회사들을 투자를 하세요. 자, 유동 비율이 높은 회사. 유동 비율. 말 그대로 돈이 많은 회사입니다. 돈이 많은 회사. 부채보다, 자, 이 부채 비율이죠. 부채 비율보다 유동 비율이 높은 회사들은 장사를 그래도 어느 정도 잘한다는 거고요. 회사가 망할 가능성이 리스크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고, 장사가 잘한다는 거는, 돈이 많다는 거는 뭔가에 호재성이 나올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뭐 이제 뭐 M&A가 될 수도 있고 R&D가 될 수도 있고 뭐 새로운 신사업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어 좋은 시세가 한 번쯤은 나올 수가 있다. 우진 INS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적자폭이 좀 있지만 계속해서 수주는 들어오고 있고 유동비율이 높은 회사입니다. 유동비율이 높은 회사인데 지분도 한 20%, 더 많이 갖고 있네요. 50%, 53% 정도의 최대주주 지분을 갖고 있는데 시가총액은 400억밖에 안 되는 회사요. 그러니까 유통 가능한 이제 물량 28.69%밖에 아직은 안 나와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뭐 장내 매도도 있었지만 장내 매수도 좀 있었고 그렇게 많은 이제 그 매도를 한 건 아니죠. 이 김철순 이 부분은 이런 이제 그 최대 주주들이 어느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지도 좀 보는 게 좋고요. 왜냐면 주가를 텐베가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자사주 상여금, 자사주 매입을 해서 상여금을 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 회사는 또 배당이 나옵니다. 잡주긴 한데. 그래서 좋고. 뭐, 전체적인 재무 비율을 보면 안 좋지만, 안 좋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망할 일은 거의 없어 보인다. 이렇게 좀 봅니다. 지금 당장은. 어, 차트를 보면, 우신INS는 지금 상장을 하고 한 번도 시세 분출 안 하고 주가가 떨어졌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최근에 보면은 OBV도 수급이 힘이 좀 좋아지고 있고 최근에 이제 그 거래 대금이 조금씩 터지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 8번에 9번이죠. 9번. 10번.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지금. 음? 근데 이제 분봉으로 보면은 어느 정도 쌍바닥 그 모습도 보이고요. 여기 그리고 여기 거래량이 한번 터졌고요. 주가는 바닥이 있고 유동비율이 높기 때문에 망할 일은 없기 때문에 이 회사는 주가를 한번 띄울 가능성이 높다. 거의 한 80%는 주가를 띄울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런 회사는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진INS는 매수를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유동비율이 높은 회사를 좀 보시라. 자, 유동비율이 높고 주식수가 작고 유동비율 높은데 지분율이 높은 최대주주가 어,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회사들은 무상증자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미래 핵심 사업에 투자를 조금씩 하는 겁니다. 자, 제가 미래 핵심 사업으로 보는 거는 UAM입니다. UAM 그리고 메타버스 그리고 UAM과 메타버스와 이제 뭐 우주산업 이런 것들 그리고 조선업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지금 좋게 보는 거는 지금의 이제 핵심 사업은 그거죠. 전기차. 그리고 이제 엔터. BTS가 그렇죠. 블랙핑크. 이런 그룹들이 있고요. 전기차. 음, 그리고 수소도 있고요. 미래산업으로. 지금 전기차와 엔터가 좋지 않습니까? 현재는. 전기차 관련 뭐 소재주들이 날아가고 뭐 그런 것처럼. 미래산업 관련되어 있는 업종에 조금씩 투자하는 거고, UAM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기업들이 앞으로 생길 건데, 일단은, 하나 시스템 좋게 봅니다. 하나 시스템 주가가 낮기 때문에, 매수하기도 좋은 자리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당연히 이제 월급 넣듯이 넣어야 되고 장기 투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메타버스 관련주도 제가 메타버스 관련주 추천을 드리고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그리고 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번에 그 테마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두 번, 세 번, 네 번 지속적으로 계속됩니다. 전기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기차 섹터가 2015년도에 생기고 지금까지 6년, 7년째 계속되고 있죠. 메타버스도 마찬가지고요. 우주산업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좋게 보는 기업이 여러 개 있고요. 진짜 좋게 보는 기업은 아직 상장을 안 했습니다. 어,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는 내년 말쯤에 아마 상장이 될 겁니다. 제가 좋게 보는 기업이고요. 우주산업에서. 이 기업은 상장이 되면은 텐베거를 갈 가능성이 높다.
뭐 당장 간다는 게 아니고 좀 길게 보면은 바닥에서 잘 잡으면 10배 갈 수 있고 핵심은 이제 추진체를 지금 사용을 안 하는 거를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제가 이제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를 처음 알게 된 거는 신문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음, 그래서 어, 이런 기업이 상장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게 지금 투자 아이디어를 저한테 물어보셨으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블루웨일 1은 그 페리지 측에서 쏘올린 거고, 개발하고 있고요. 소형 2단 발사체입니다. 액체 메탄 연료는 이 액체 메탄 연료 시스템 때문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액체 메탄 연료 시스템. 지금은 이제 고체나 액체 이 두 가지를 쓰고 있는데, 메탄은 아직 쓰고 있지 않아요. 이 메탄을 쓰게 되면은 에너지 효율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가 상장을 하게 되면은, 국내 첫 우주 전문 상장사가 탄생을 하는 거죠. 예, 우주 전문 상장사가 탄생을 하는 거고, 음, 뭐 이제 버진 갤럭시라든지, 그런 스페이스X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스페이스X가, 머스크가 이제 스타링크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이제 우주 관련 산업은, 현실로 나중엔 다가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 중에 좋은 기업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우주 관련 기업들이, 어, 텐백으로 가는 기업들이 반드시 나올 거라 생각해서, 어,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기업은 이제 또 어떻게 알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문을 보고 제가 알았으니까, 신문을 보셔야겠죠. 신문을 보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는 거고, 지금 상장되어 있는 주식 중에서는 좋은 거 뭐가 있을까 하고 이제 반드시 같이 따라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